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동하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정당으로 편정되어 해산당한 과거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라 실형을 판정받은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운동에 동참했던 이력을 가진 이래경 씨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당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런 이력을 가진 인물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2017년 7월 5일 이석기 의원 대령과 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와 양심수석방 추진위원회가 주도한 양심수 석방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충격이 예상된다. 문제적 인물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의 석방운동에 대하여 민주당의 주요 인물인 이들의 공통점은 이석기 석방 추진 운동에 발을 들였다는 것으로 핵심은 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정하는 위헌정당의 여파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연이어 적발되고 있는 제주간첩단, 창원간첩단, 민노총, 침투간첩단, 전북지하마 구축 사건 등을 통해 국가안보 위해 범죄의 존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를 구현할 목적의 혁명을 위한 그들만의 정의당 구축 공작이라는 게 이번 간첩단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이라는 것. 그래서 여전히 살아있는 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와의 지난한 싸움 속 적대적 본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장낼 전략적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 페넨드마이크가 7일 대책을 찾아 나섰다. 이번 책은 북한의 간첩과 대책이라는 자유민주연구원 한국국가정보학회 주관 정책 세미나에 나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을 통해 그 해결책을 찾아봤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안보수사기관의 정상화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라며 안보도둑과 안보 파괴자들이 날뛰는데 이를 제어할 안보파 수군이 부족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가 존립과 안전 및 국민의 생명은 보장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의 심층 분석 평가를 인터뷰 형식으로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터진 여러 간첩단 사건들이 많은데 놀랍게도 죄다 자생형 간첩단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건 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번 간첩단 구성원들은 하나같이 자칭 진보 진영에서 짧게는 15년에서 35년간 활동해온 이른바 운동권 출신이다. 또한 번거롭게 민노총과 진보당과 연계가 된 자들이다. 2021년 검거된 청주 간첩단 구성원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간첩망을 뻗치시 1950년, 70년대에는 주로 혈안, 학연, 지연 등을 통한 이른바 연고선 공작에 주력했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주체사상 등 사상적으로 무장된 국내 특정 운동권의 핵심 세력을 포섭하여 지하망을 구축하였다. 이 시기 종북 세력들은 정치, 법조, 노동, 학원, 문화, 언론, 종교계 등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진보 세력, 민주화 운동 세력 등으로 둔갑하여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2000년대 종북 세력의 발언은 그동안 북한이 뿌린 혁명의 씨앗이 발아하여 만개된 결과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 부서들이 아트투어, 민주화 운동 세력으로 위장된 진보 운동권 세력에 주목하고 이들을 포섭하기 위한 공작에 주력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민노총에 주목하는 배경은 120여만 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의 노동자 조직이며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한 운동단체이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종북의 식화와 조직화는 바로 혁명 동력인 투쟁화로 이어진다. 자생형 간첩단으로 평가되는 이번 각종 사건의 혐의자들은 대부분 진보적 운동권 성향을 보인다는 것인데 종래의 북한식 혁명론의 주체가 되는 기층민중과는 차이가 있지 않는가. 북한은 종래 남조선 혁명의 주력군으로 노동자와 농민 보조 역량으로 진보적인 청년 학생, 진보적 지식인, 도지 소자산 계층, 애국적 군인, 민족 자본가 및 각계각층 인민만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1985년 7월 27일 대남 혁명 전인대인 한국민족민주전선 출범과 때를 맞추어 그동안 보조 역량의 제1순위였던 진보적인 청년 학생을 주력군으로 격상시킨 바 있다. 1993년 8월 이후부터 보조 역량의 제1순위인 진보적 인텔리를 주력군 대열에 올려놓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남, 흑샘 박성인 1993년 8월 20일, 1993년 10월 31일의 운동광자 변혁, 운동론 등에서 이를 재차 강조하며 이것이 김정일의 교시에 의한 것임을 밝힌 데서 확인된다. 간첩단 사건 혐의자들의 특정 정당을 중심군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북한은 혁명의 주로군인 노동자를 장악하기 위해 민노총에 침투하였고 농민을 장악하기 위해 전농에, 청년 학생을 장악하기 위해 6.15 청년학생본부, 진보대학 넷을 진보적 지식인을 장악하기 위해 전교조, 진보당 등에 침투하였다. 심지어 공무원 노조까지 진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일련의 간접단 사건을 보면 관련자들이 하나같이 특정 정당 당원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진보당이다. 북한은 이들 간첩단들에게 지속적으로 진보당을 장악하라는 지령을 하달한 바 있다. 북한은 왜 특정 정당에 집착하는가? 이에 대답은 북한이 1990년 초부터 주력하고 있는 인보다 이른바 진보정당 국축 공장에서 찾을 수 있다. 외부 세력이 국내 정치권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는 반헌법 선거 투쟁 전술 즉 프락셔널 전술을 말하는 것인가? 이번에는 전인당 구축 전술을 말하고자 한다. 김일성은 일찍이 남조선 혁명 수행을 위해선 혁명의 참부모인 전이당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는 레닌의 당 조직론에 입각한 것이다. 레닌은 한나라의 공산혁명을 위해서 소수 정예의 직업혁명가로 구성되는 전이당 건설이 최우선 혁명 과업이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 돌아와서 혁명적 전위전당이라는 지하당 공작 외의 합법 공간에서 이 북한의 대남 혁명 전력을 수행할 합법적 전위전당 즉 이른바 진보정당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배경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확산된 존부 주사파 세력 등이 1990년대 들어서 우리 사회 각 계층에 안착하였고 이들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확대되자 자신감을 갖고 합법적인 공간에서 혁명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당 결성에 매진하게 되었다. 북한은 1990년 초 대남 간접 공장 부서인 사회문화부에 정당 지도과를 신설하고 진보정치 세력 양성 지원, 진보정당 창단 지원 및 진보정당 침투 장악 등의 공작을 전개해왔다. 이른바 진보정당 국축 공작을 실행한 것이다. 대외적으로 진보 성향을 포병하는 정당이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자치 조직이 있는 상하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 어떤 메커니즘인가? 여기서 진보정당은 전술당이며 지하당은 전략당의 위상을 갖는다. 북한은 전술적 차원에서 한국의 변화된 정세에 부응하여 합법 공간의 진보정당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혁명의 주 객관적 상황이 조성되면 혁명의 참부모이자 사령탑인 혁명의 전위정당인 지하당 주도로 봉기하여 혁명을 완수하려는 것이다. 북한이 1990년대 이래 본격적으로 추진한 진보정당 구축 공작은 1991년 민중당 창당 공작과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및 2011년 진보대 통합당 공작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1990년 2월 간첩 김낙중에게 남한내 합법적인 북한의 전위정당을 건설하라고 지령했고 1990년 10월에는 민중당 창당에 참여하여 당권을 강화하고 지령한 바 있다. 제14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의원 배출에 실패하여 해산되자 1992년 6월에는 새로운 혁명당 재건에 진력하라고 지령했다. 또한 1992년 중부지역당 사건에 밝혀졌듯이 거물꾼 여감천 이선실이 10년간 국내에 암약하며 민중당 창당에 직접 개입한 바 있었다. 북한은 민중당이 이선실 망과 별개로 간첩 손병선 망을 군축하려는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1999년 민주혁명당 사건을 보면 북한은 진보정 상층 인물을 포섭하는 것을 지령하였다. 자칭 진보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에는 당국이 포착한 것만 4개의 서로 다른 간첩망이 침투해 있었다. 민혁당, 이석기망, 간첩 강태훈망,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을 장악한 1심해망,
민주노동당 인천시 당을 장악한 완재상망이 있다. 2011년 2월에는 왕재상 간첩단에게 진보 대통합 완성을 지령하였고 2011년 12월 통합진보당이 창당이 실현된 바 있다. 북한은 이른바 진보정당 구축 공약을 개시한 지 30년이 지나 현재에도 제주간첩단, 창원간첩단, 민노총 침투망 사건에서 보듯이 여전히 진보당 포섭과 장악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간첩단 사건에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면 제주간첩단은 총책 강모가 2017년 7월 29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김명성을 접선하고 귀국 후 북한과 수차례 교신 끝에 결성한 지하망이다. 북한은 2022년 8월 19일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 수행을 단면 목적으로 하는 강령과 규약을 하달하였다. 한길에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음모로 한길회에 초상을 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둘이 같은 조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2022년 10월 22일자 대북보건문에서 조국 통일에 한 길을 가겠다는 의미로 한길회의 노동부분 조직인 한길회를 같은 해 9월 24일 결성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제주간첩단은 산하의 노동 등 3개의 부분의 지하망을 구축했고 대북보건문을 보면 각 부문 책임지도 성원 아래 지도성원을 두고 있는데 박모 책임 지도성원 아래 2명이 지도성원을 농업 부분은 고모 책임 지도성원 아래 3명의 지도성원을 진보정당 부분에는 총책 강모가 직접 책임 지도를 맡아 7명을 배치했고 여성부 분야에는 2명을 배치했다. 이처럼 확인된 것만 17명 규명이나 이들 지도성원들이 다시 포섭한 하위 조직원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제주간첩단이 북한 지령에 따라 실행한 대표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노총 제주본부 및 진보당 장악 흩어진 제주지역 진보 세력의 통합 추진으로 하층 중층 통일전선의 구축을 시도했다. 둘째, 반윤석열 반보수 반정부 투쟁을 반미 투쟁과 결투시켜 남조선 혁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투쟁했다. 실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투쟁, 주한미군 철수, 제주, 해군기지 폐쇄,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단,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 미국산 첨단 무기 도입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다. 셋째,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개입하여 특정 후보 지지 운동을 전개하였다. 북한은 2022년 3월 29일 지령문에서 지방자치제 선거를 준비하며 진보당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지운동을 전개하라고 하달한 바 있다. 넷째, 김정은의 위대성과 주체사상 및 성군정치를 학습 선전하였다. 이외 제주지역 특정 인물을 포섭하고 공중공작을 전개하였다. 창원간첩단 사건의 경우 대외적인 정당이 아닌 대내적인 자체 조직이었다는 것인가? 이른바 창원간첩단의 내부 비밀 명칭은 자통민중전위이며 대외 명칭은 이사회이다. 현재 결성 시점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 다만 2016년 3월 3일 캄보디아에서 총책 황땡탁이 북한 공작원 박경호로 접선한 사실로 보아 이 무렵으로 추정된다. 이후 2019년 7월까지 관련자들이 총 25회나 캄보디아에서 대북 공작원을 접선 회합하였다. 2000년부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 출국이 어려워 대면 접선이 중단되었고 온라인 암호화 교신 방법으로 접선 회합하였다. 북한이 2022년 9월 16일 창원간첩단에게 하달한 이사회 강령과 규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창원간첩단의 사초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명칭만으로는 지역일 것으로 보이는데 전국 단계 전개 증단 위 조직이 있다는 것인가? 창원간첩단의 지도부를 이사회로 구성하고 직할 조직으로 경남 서부, 경남 동부, 서울, 전국 지역을 구축하고 3명의 이사들을 책임자로 배치하였다. 이외로 경남 동부, 경남 북부, 경남 남부 강을 구축하였다. 이사 중 서울 전국지역 총책으로 김땡호를 챔피하고 공개 조직인 5.15 민족통일학교에 후원회를 내세워 조직원을 포섭하여 전국적인 합의망을 구축했다. 반합법 조직인 전국회 산하의 서울, 강원,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광주, 제주 등의 노동단체, 농민단체, 청년, 학생단체, 진보당, 전교조 등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전국적인 대중 혁명 역량을 강화해왔다.
그러면 차원과쳤다 사건 혐의자들이 해온 투쟁 형태는 무엇인가? 이들의 대표적 활동은 정권 퇴진투쟁, 반미투쟁, 반일투쟁, 반보수투쟁, 정계 유튜브 SNS 활용하여 반정부 유언비어 살표, 조선일보 폐간, 대북전단 살포 반대, 보수 유튜브에 대한 역공작, 댓글팀 운영 등 선전선동, 노동자, 농민, 학생단체 침투 조직원 포섭, 대선 총선 보궐선거 등에 개입하여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한 낙선투쟁, 정민항쟁 선동 등으로 집약된다. 작년 6월 북한은 차원관찰단에게 윤정권 퇴진 투쟁을 지령했는데 7월에 열린 민노총 주최 노동자 대회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작년 11월 지령한 제2의 촛불국민대항전도 마찬가지다. 민노총 간첩단으로 불리는 사건의 경우 지령 관련 내용이 있는가? 민노총 침투 간첩단은 총책인 성모가 2000년 전후하여 북한과 연계하여 접선 회합하여 암흑한 결과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총책선에서 하달한 2022년 12월 17일자 지령문 중 우리는 지사장이 총회장님을 받들어 통일혁변운동의 한기를 변함없이 끝까지 걸어가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으며 20년 동안 우리 서로 만나 굳게 손잡고 뜨겁게 포옹하며 밤새도록 따뜻한 동지 혈육의 정을 나누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던 나라들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한 부분에서 확인된다. 총책 성모가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한 것이 2020년이 넘었다는 것이다. 당국은 총책 성모가 2016년 8월 중국 북경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조를 접선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이들의 간첩 활동을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 간첩자 관련자 전화는 시차를 두고 2016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무려 10회에 거쳐 베트남 하노이, 캄보디아 프톰펜리, 중국 북경 광저우, 대련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 회합하였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90회의 지령문을 하다받았으며 24건의 대북 보고를 해왔다. 그렇다면 민노총 간첩단 사건 조직체계는 얼마나 알려져 있는가? 민노총 침투 간첩단의 총책으로 알려진 석땡호는 간첩 사건이 드러날 때까지 2004년부터 무려 20여 년간 민노총 핵심 부서의 대외협력실국장, 조직국장, 기획국장, 교육국장, 조직원의 국장 등으로 위원장 선발 등에 직접 개입하고 조직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였다. 특히 석은 민주노총의 대외협력실, 정치위원회, 사회연대위원회 내부 통신망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북한에 제공하여 북한이 민노총 활동을 실시간으로 손바닥 보듯이 파악하도록 했다. 민노총 침투 간첩단은 산하의 지사와 강원지사를 두고 영업 일부, 보건의료 부분, 금속노조 부분, 제주 부분 등을 직할 하부망을 구축하였는데 그 규모를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민노총 침투 간첩단 사건에서 그들이 벌였던 구체적인 투쟁 반침이나 형태가 있는가? 민노총 침투 간첩단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의 노동운동 단체인 민노총을 장악해왔다. 민노총과 그 산하 조직에서 전 현직 주요 간부로 활동한 성원들이 북한 지령에 따라 위원장 등 민주노총 주요 간선 인선과 전책 노선 수립에 개입하고 중앙본부 산별 지역별 연맹의 주요 인물을 조직원으로 포섭해왔다. 청와대 등 국가 핵심 부서들의 노조원 등을 통해 평택 이함대 사령부 오산 공군기지 평택 화령 LNG 저장탱크 배치도 등 비밀 자료 수입하고 청와대 등 송전망 자료를 입수하게 일거의 국가기관망 마비를 획책하였다. 또한 청와대, 검찰 등 통일부 등 핵심 권력기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활동 가능한 인물과 인맥관계 형성하도록 지령하였다. 민노총의 교양 선전 단위를 장악하여 조직원들에 대한 인식화 교육을 실행했고 외원 확대를 위한 신규 인물 포섭과 하부망 구축을 추진해왔다. 김정은 숭배의 열풍을 확산시키는 우리 사회의 친북 정서 유포하는 데 앞장섰다. 이태원 참사 이슈를 활용하여 반윤택을 투쟁을 선동해왔다. 대한민국 전복하기 위한 정민항쟁의 실행 방안을 모의하기도 했다. 정권타도 투쟁과 함께 반미 반일 투쟁, 반보수 투쟁,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일간지 구독 거부 및 폐간 투쟁 등을 선동하고 투쟁해왔다. 대선 총선
지자체 선거 때 특정 정당의 지지와 함께 보수정당 낙선 투쟁 전개하여 국내 선거에 개입해왔다. 국가보안법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 철수 투쟁 등을 전개해왔다. 전북지하망 사건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북지하망의 경우 어떤 형태로 투쟁을 전개했는가? 전북지하망은 전북지역으로 자파운동의 지도격에 속한 핫땡호이다. 총책관은 2007학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전지승과 접선하여 2014년 8월 베트남, 2016년 5월부터 3회에 걸쳐 중국에서 북한 고장원과 접선 회합하고 수십 회 스테가노그라피와 같은 최첨단 암호화 방지 교신을 하며 암약해왔다. 스테가노그라피란 비밀 메시지를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또는 텍스트 등의 커버라 불리는 숨겨진 메시지를 넣어놓고 전송하는 첨단 기법으로 메시지를 숨기는 것은 물론 메시지 전송 여부를 알지 못하게 한다. 이 방식은 2001년 알카에다가 9.11 테러 공격의 준비와 실행에 사용했으며 2011년 왕재산 간첩단과 2021년 청주 간첩단 사건에서도 발견되었다. 또한 민노총 자유 게시판이나 유튜브 댓글 아이디 공유하며 이를 통해 대북 연락수단으로 활용해왔다. 북한은 2019년 보고문을 주고받는 과정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본사에서는 신호선의 이메일과 함께 종선의 실개천을 병행 이용하겠다고 하달했는데 실제 민주노총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개천 명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다. 또한 처음처럼 아이디도 소통하기도 했다. 간첩단은 철저한 보안 수칙을 적용, 간첩 조직의 기본 운영 원리인 단선 연계 복선 포지에 이거하여 조직의 비밀성을 유지했으며 사전 약속된 상호 인식 방법을 통해 미행 여부를 확인하고 발각식 비밀, 이동식 저장 매체를 파기 후 삼키자고 논의하는 등 엄격한 보안 수칙을 실행하였다. 이와 같이 안보회의 사건에 대한 전략적 정책적 대책이 있겠는가? 2022년 대한민국 안보경찰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다름없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앞서 지적한 문정부 하에서 행해진 안보의 경찰의 인력, 예산의 감축, 안보수사 무경력자들의 수사 지휘, 안보수사 인력의 절대 부족. 일단 범죄 수사보다 우선순위에 밀린 안보수사 체제, 최일선 경찰서 안보과의 축소, 안보수사대 분실 폐지, 안보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팽배 등으로 총재정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경찰의 안보수사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독립시켜 국가안보수사본부 편제로 운영해야 한다. 안보경찰 인력을 향후 5,000명 수준으로 지원하고 수사 인력 70%, 행정 인력 30% 수준으로 조정해야 하며 현재의 안보경과를 시한 감가까지 확대하고 안보경과자만이 안보수사를 지휘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국 경찰서에 통합 운영되고 정부 안보회 사과를 안보과로 단독 운임해야 하고 안보수사대 분실화를 부활시켜야 한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이래 왜곡되어 있는 국가안보 시스템 즉 국정원, 경찰, 군, 감청사령부, 검찰 등 안보수사기관의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헌법상 간첩죄, 국가보안법, 목정수색죄 등 안보법제의 제정 및 개정이 요망된다. 간첩 사건에 대해 몰이해 등으로 대한민국 전복하려는 간첩 활동자들의 재판을 지원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국가 정체성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을 포함하여 국가정보원 수사처장을 역임한 윤봉한 국가봉해 통일연구원장과 국가공정원 출신인 김동식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임원, 법조당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이재원 회장, 이길유 한국국가정보학회 회장, 이용수 조선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이동호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이 함께했다.